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 보이니? 요즘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어머님, 혹시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 아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물어본 거야.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얼굴이 거치해 보여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마치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들린다니까요? 제가 준서 씨 밥 차리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잘 좀 먹게 차려주면 되지 않겠니, 아가? 왜 꼭 제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사 일은 정확하게 분담해서 하는 거지. 왜 여자라서 제가 해줘야 되나요? 제가 이 사람보다 월급도 더 많은 거 모르세요? 할 거면 응당 가사에 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오늘은 가슴 아픈 가족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한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할머니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사연의 주인공 오임내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영상 시작 전 한 번의 클릭으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인생 편지에 큰 힘이 됩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전라도의 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7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남편과의 만남을 통해 크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친척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두 집안 모두 같은 지역 출신이었기에 그들의 만남은 마치 예정된 운명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 할머니는 그의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부족한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진국 같은 성품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다해 그녀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두 아들을 낳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직장인 월급으로는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직장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보험회사를 다녔습니다. 그 수입으로 그들은 번듯한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자식들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것은 늘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동반했습니다. 아무리 보험 일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일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는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 제대로 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은 자주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며 자랐고, 오할머니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얻은 수입으로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가 느낀 감정들은 마치 가슴 깊이 묻어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어느 순간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한참 집에서 동네 아줌마와 잘 놀고 있던 아이는 그녀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싫어. 엄마 회사 가 빨리. 나 아줌마랑 놀 거야. 아줌마 집에 가지 마. 아이의 울음 섞인 목소리는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준서야, 왜 그래? 엄마야. 엄마가 하루 종일 준서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봐봐. 엄마가 이거 맛있는 붕어빵도 사오셨잖아. 준서 주려고.
오임내 할머니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엄마 싫어. 엄마는 놀아주지도 않고 화만 낸단 말이야. 난 아줌마랑 노는 게 좋아. 그럼 나 아줌마 집에 따라갈 거야. 거기 가면 형도 있고 누나도 있잖아. 그 순간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김준서, 버릇없게 누가 그렇게 때를 써? 조용히 하지 못해? 그녀는 아이에게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던 시기였습니다. 매번 이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 아이는 점점 더 할머니를 피하며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리며 애타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자신이 일을 하면서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가족을 위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와 아들 준서의 관계는 오랜 시간 동안 소원했습니다. 할머니가 보험 일을 하느라 바빴던 탓에 준서와의 유대가 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준서는 자신이 어릴 때 엄마의 말을 잘 듣지 않아서 엄마가 아프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엄마에게 화를 내고 반항했던 기억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서는 진심으로 뉘우치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어릴 때 엄마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준서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엄마가 너에게 더 많이 신경 써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 후로 준서와 할머니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지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함께 가고 집안일도 도와주며 진심으로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아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준서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었습니다. 준서와 할머니는 비로소 사이좋은 모자지간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할머니는 갑상선 암이라는 큰 시련을 겪었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결국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의 아들은 열심히 공부한 끝에 변리사가 되어 부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친척들 모두가 그 집안을 부러워했고 주변 이웃들도 사돈을 맺자고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집 아들 이번에 변리사 됐다면서요? 아이고 경사네 경사야. 인물도 훤하고 직업도 좋고 엄마가 능력도 있는 집이니 어떤 여자가 올지 아주 복받았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첫째 딸도 3살 연상이긴 한데 어때? 둘이 옛날부터 잘 놀아서 잘 어울리지 않어? 자기 아들이랑 친하니까 말 좀 해서 둘이 연결 좀 시켜줘 볼까? 감사합니다. 근데 아들 만나는 여자 있어. 여자도 2살 연상인데 변리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리 아들이 나랑 친해도 내가 어떻게 아들 여자까지 정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오임내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농담 섞인 이야기에 내심 기분이 좋아져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오할머니의 가족은 평범하면서도 화목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딱히 특별한 일은 없어도 그저 일상의 여유로운 순간들이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었고 많이 신경 쓰지 못해 미안했던 아들이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준서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엄마, 조금 빨리 안정되게 결혼하고 싶어요. 저보다 능력도 좋고 똑부러진 여자니까 엄마도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엄마 커리어 우먼 늘 꿈꾸셨잖아요. 그래. 그렇긴 한데 엄마가 너희들 키워보니 자식들한테 미안한 것도 많더라. 아무튼 엄마는 이래도 저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면 다 좋으니까 걱정 말고.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에 인사드릴게요.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주말에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큰 키에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들의 여자친구는 한눈에 보기에도 똑부러진 스타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직업도 변리사이고 부모님은 교육자라 하니 1등 신부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시원시원한 말투로 오할머니와 남편에게 인사하던 그녀는 떨리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당당하고 활기차게 모든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내심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자를 만나다니 우리 아들 참 잘 자랐구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올랐고 마음은 따뜻한 봄날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도 잠시. 오임내 할머니는 당찬 아들의 여자친구의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큰아들의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녀의 당돌한 발언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아들의 여자친구는 자신이 결혼 후에도 여자로 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 결혼해서도 여자로 살 거예요. 누군가의 아내나 누군가의 엄마로 살진 않을 겁니다. 저도 남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사생활도 지키면서요. 아이는 그런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낳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치? 그녀는 아들에게 동의를 구했습니다. 맞아. 나도 딱히 아이는 생각 없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했지만 진심으로 조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애가 있어야 나중에 좋지 않아요? 내가 살아보니 애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는 경우가 많고 또 삶의 활력도 되잖니. 그러나 큰아들의 여자친구는 할머니의 말을 일축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머님도 남의 손에 자식들 맡기면서 아이들 힘들게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처럼 그렇게 자식들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굳이 낳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의 말에 오임내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당돌하게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더 이상 어떤 말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녀의 말투와 태도를 보니 솔직히 아들의 결혼 생활이 꽤나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를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좋다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좋은 부분만 보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좋은 부분보다는 걱정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결국 천인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여자애 말이야. 우리 아들은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 똑똑해도 너무 똑똑해서 우리 첫째가 잘 버티고 살 수 있을라나 몰라. 아유, 걱정되네. 남편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뭘 그런 걸 걱정해. 다 지 살 길 알아서 사는 거지. 자식을 낳든 말든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살든 말든. 그건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일이니까 그런 건 생각도 하지 맙시다. 그래봐야 우리만 힘들어.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여보, 우리도 살아봤지만 결혼해서 살면 아이가 있어야 울고 웃고 정도 들고 그러는 건데 콕 집어서 애 안 낳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다 지들 살림이요.
직업도 집안도 뭐 하나 빠질 데 없는 아이니까 그냥 예쁘게 봐주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 같은 구닥다리하고 생각이 똑같을 리가 있나. 그만 생각합시다. 남편은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오히려 그녀의 너무 잘난 부분이 싫었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이 나중에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은 그녀가 정해준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제시한 조건들을 듣고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에 있는 30평대 대단지 아파트에 신혼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과 결혼 생활에 일체 간섭하지 않으며 2달에 한 번 이상 부르지 말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화딱지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잘난 여자라고 해도 어떻게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마치 거래라도 하듯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걔는 너 좋아하는 거 맞니? 좋아해서 결혼하는 거 맞냐고? 아무리 잘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가 있니?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할머니는 아들에게 따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여자와 아들을 결혼시키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할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그러하겠지만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지켜낸 아들이기에 더욱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입덧으로 힘들어하다가 유산기 때문에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일을 하겠다고 무리하게 고집을 부려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웠고 그 과정에서 아이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요. 아들은 여자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강아지를 키우면 되고 평생 천년 만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소화가 되지 않을 정도로 속이 답답했지만 결국은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더군요. 부모 속도 모르고 해맑게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는 아들 녀석을 보니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행복한 모습에 한편으로는 할머니도 행복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동안 모아놓은 예금을 해약하고 아들이 아파트를 살 수 있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아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두 부부는 아들의 결혼을 준비하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며 그들의 미래를 응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예비 며느리가 제시한 결혼 조건을 최대한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신혼집을 서울의 30평대 대단지 아파트에 마련하는 것과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2달에 한 번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궁금해도 아들 내외를 집으로 부르지 않았고 집에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운 아들이 잘 먹고 다니는지 너무 궁금했지만 꾹 참고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후 정해진 시간 외에는 오라 가라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에 할머니는 지켜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며느리가 싫었지만 아들이 원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며느리의 언행은 할머니를 거슬리게 했고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와 식사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들의 거칠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얼굴에 화색이 돌고 좋아 보여야 하는데 아들의 얼굴은 오히려 안 좋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일찍 출근을 해도
아침밥을 꼭 챙겨 먹고 한식을 좋아하는 아들이 밥도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있는지 걱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왜 이렇게 헬쓱해 보이니? 요즘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너는 아침도 꼭 먹어야 일이 잘 되는 애라서 아침을 잘 먹어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어머, 아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 아들이 밥은 잘 먹고 다니나 물어본 거야.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얼굴이 거치해 보여서. 그러니까 그 말이 마치 저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들린다니까요? 제가 준서 씨 밥 차리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잘 좀 먹게 차려주면 되지 않겠니, 아가? 우리 아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오랫동안 들어서. 왜 꼭 제가 챙겨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가사 일은 정확하게 분담해서 하는 거지. 왜 여자라서 제가 해줘야 되나요? 제가 이 사람보다 월급도 더 많은 거 모르세요? 할 거면 응당 가사에 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하는 게 맞죠? 안 그래요? 며느리의 말에 할머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잘 먹는다고 말하며 눈치를 줬고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입원은 넘어갔지만 할머니는 언짢았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니 서럽고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 2년쯤 지났을까 명절을 맞아 아들 내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속이 안 좋다며 인상을 찡그리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보기엔 영락없이 임신한 산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며느리가 아이를 절대로 낳지 않겠다고 했기에 설마 하면서도 차마 물어보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넌지시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들, 혹시 너네 아기가 졌니? 아니, 영락 없는 임산부 모습이야. 애 낳아 본 사람은 딱 보면 알거든. 내가 너 가졌을 때 입덧이 얼마나 심했는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임신이에요. 근데 와이프가 애 안 낳겠다고 난리예요. 병원 알아본다나 봐요. 그래도 이왕 생긴 아이니까 꼭 낳고 싶은데.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된다. 절대로. 어떻게 생명한테 그런 짓을. 내가 사돈 만나서 단단히 얘기할 테니까. 너도 절대로 병원 못 가게 말려야 한다. 알았지? 아들은 임신 소식에 은근히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며느리를 저보고 설득해 달라는 말까지 할 정도니 아들도 아이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는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안사돈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사돈도 비슷한 연령대라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에 화색이 돌았고 결국 며느리를 설득해 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할머니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손꼽아 아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했고 집안에는 잔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이를 반기지 않았지만 막상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점차 정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사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처음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서로 협력하고 함께 배우며 점점 더 잘 해냈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의 감정이 최고치에 오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손자가 보고 싶어 6시간을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정 때문에
회사에 있었고 할머니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며느리는 뚱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더구나.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긴 했지만 너희들 보니 힘이 나는구나.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질문에 대충 대답하며 무심한 태도를 보였지만 할머니는 손자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 할머니는 손자의 귀여운 볼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참 예쁘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손은 닦으시고 만지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정색에 순간 당황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아가, 물론이지. 손 깨끗이 씻고 만졌단다.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자를 보러 올라온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며느리의 태도에 대한 서운함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애미야, 지금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며느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가 뭘 잘못한 줄 모르겠는데요. 제 말이 틀린가요? 더러운 손으로 아이를 만지면 면역력이 약해서 아기가 병에 걸린다고요. 내 손이 더럽다는 거냐? 어머님, 제가 밖에서 어머님이 뭘 만졌는지 모르잖아요? 할머니는 며느리의 말에 충격을 받아 더 이상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아들에게 이 상황을 말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두 부부가 좋게 살아가도록 긁어부스럼 만드는 짓이라며 말렸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 얹혀진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이 답답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며느리와 아들은 싸울 것이 뻔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임내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참고 지나가야 할까요? 댓글로 각자의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사연자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